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인정을 안 해요. 특히 고점에 산 사람들은 절대 인정 안 하죠. 그 다음에 또 누구? 건설업계에서 유착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인정을 안 한다. 그래서요, 끝까지 인정 안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영, 이형 이런 사람들 절대 인정 안 하죠. 조정장이라고 하죠, 무조건. 그 다음에 저기 유튜버들 중에서요, 빨리 갈아탄 인간들이 있어요. 거의 빨리 갈아탄 사람들은 언제쯤 갈아탔느냐? 작년쯤 갈아탄 사람들이 눈치 빠르게 갈아탄 거고요. 작년에 못 갈아탄 사람들은 이제 와서 다 떨어진 다음에 갈아타봤자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끝까지 오른다고 선동하죠. 그러면서 반대로요, 뒤로 팔아치우고 있죠. 눈치 빠른 사람들은 팔아치우고 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 떨어지는 단지들이 눈에 보이죠. 금매로 팔아치워서 뭐 동국레슬 7억 떨어지고, 마곡 대기업 때문에 올라간다는데 대기업 밀려들더니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요. 기사 제목도. 마곡도 지금 4억씩 떨어지고 있죠. 수지, 분당, 광교 이런데 2, 3억씩 떨어지고 있고, 동탄 지금 억 단위 하락 하고 있죠. 막 4억, 송도 막 6억 떨어지고 있고 막 그러죠. 엄청나게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금매를 판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나마 손절 또는 익절을 한 사람들이죠. 대부분은 손절보다는 익절이다. 올라갔다가 떨어졌으니까 요만큼 손해본 거 같다고 자꾸 부추기는데요, 익절이에요. 얼마 전에 동탄 4억에 분양받아서 12억까지 올랐던 거 금매로 8억에 팔았죠. 4억 익절이에요. 근데 문제는 4억이 아니고 많이 벌어봤자 한 2억 정도 벌었을 거다. 세금 떼고 어떼고 이거저거 다 떼고 나면, 뭐 실거주였다면 비과세라서 다르겠지만. 그런데 누군가는요, 금매를 내놔도 못 팔고 있다. 잠실에서 금매물 내놔도 안 팔리고, 서초구에서도 금매물 내놔도 안 팔리죠. 호가 지금 40억 원까지 내렸대요. 안 팔리죠. 잠실 S 19억 5천 호가 나왔는데 안 팔리죠. 안 사고 있죠. 누가 사냐? 호가를 낮춰도 6억 호가 떨어뜨려도 사는 사람이 없더라. 한 발 늦은 거죠. 2달만 더 일찍 움직였으면 저 가격에도 팔 수 있었을 텐데. 왜냐면 지금 그 가격에 금매로 산 사람들이 있죠. 한 2달 전에쯤 샀죠. 그러면 그때 팔았어야죠. 한 3, 4, 5월쯤에 팔았어야지. 윤석열 대통령 대선 효과. 근데 왜 저 사람들이 고가를 낮춰도 못 팔고 있느냐? 누군가 금매를 내놔서 파는 걸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내리는 거지, 본인들이 먼저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빨리 팔고 빠진 사람들은 시장을 빨리 읽는 거고, 저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운 좋게 먼저 팔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 가격에 안 팔리고 있으니까 더 금매, 누군가 또 더 빠르게 움직여서 더 금매 내놓고 그거 팔리면은 아차 하면서 또 그만큼 낮추겠죠. 그러는 와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헐값에 팔아버리는 사람 누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요, 보통 뭐냐? 선동하는 알바들일 수 있죠. 건설사에.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고점에서 물렸다. 10억 8천에 내가 샀는데 누가 14억 8천에 팔아버리니까 물린 거다. 아니면 본인이 요거보다 비싸게 팔고 빠져나가고 싶어서 매물을 내놨는데 누군가가 팔아버리니까 열받는다. 뭐 이 정도. 저런 사람들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하락장이 아니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호가 버티고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싸게 파는 놈들 신고한다. 이거 계속 지금 이야기 나왔던 건데 그러고 있죠. 이 와중에 아직도 담합하고 있죠. 지금 파는 건 매국행이다 이러면서 니 팔고 있니? 외도친 새끼들 나와라 막 이런 거 댓글 달고 있고. 뭐예요? 호재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팔지 마라. 호재 그놈의 호재. 남의 재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팔지 말고 버티자. 이 와중에도 담합하고 있다. 근데요, 담합은요, 수요가 있을 때나 하는 거다. 매도자 우위 시장일 때나 담합이 통하는 거지,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담합해봤자 통하겠냐? 급한 건 매도자지 매수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던 코로나 직후에는요,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나가서요, 무조건 오른다고 지금 눈깔이 돌아갔어요. 그때 산 사람들 지금 다 망했죠. 그리고 정신 차리고서 이제 총각지 벗겨지고 여력이 없어서 못 사다 보니까 이제 급한 건 매도자인데, 그때 같은 장세가 또 올 것 같은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또 오겠어요? 금리가 멈춰도요, DSR에 걸리기 때문에 안 돼요. 작년 말 DSR이 47.6%인가 그래요. 주담대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도 못 산 사람들이 더 오른 가격에 살 수가 있겠어요? 담합해서 더 올린다고 해도? DSR이 지금 금리가 올라가지고 50% 넘어가요. 60%에 육박할 정도라고 하죠. 작년 말 금리 1% 오르면 58%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60%에 육박할 정도인데 어떻게 사요? 못 사지. 그러니까 나는 프랑스 요리에 뭐 자신이 있고 내가 저기 유학 가서 배워왔고 그래서 내 요리는 한 접시에 10만원씩 받아야 돼 이러고 있는데, 지금 지역이요, 하루 5만원씩 버는 사람들이 와서 하니까 얼마나 좋은 요리면 뭐하냐. 돈이 없는데. 그 기사식당 가는 거죠. 나는 이렇게 좋은 요리를 하는데 내 거 왜 안 사줘 징징. 그러다가 누군가는 같은 프랑스 다녀온 사람이더라도 이 가격이 수요가 안 받쳐주는구나. 그럼 재료값도 날리는 것보다는 내 인건비는 조금 억울한 느낌이 들더라도 이익을 보자 하고 싸게 파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망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배짱 호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대출 부담이 적은 핵심지 1주택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대출 부담이 적은 핵심지 1주택자가 아니고요. 대출 부담이 적은 그래도 한 17년 이전에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 배짱 부릴 수 있죠. 급하지 않으니까 대출도 많지 않았을 테니까. 본인이 살 때 그렇게 미친 듯이 사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요. 버티기 하고 올린다고 해서 의미가 있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배짱 호가 내놨다. 아, 저 집 정말 사고 싶고. 그런 사람들 아직도 많아요.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집값이 안 떨어진다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죠. 부자들은 72%가 하락한다고 그러는데. 왜? 부자들은 돈의 흐름을 아니까 부자가 된 거고. 집값 계속 오른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부자 되는 법. 누군가 얘기 많이 하죠? 부자 되는 법이요.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것도 성공한 부자들만이 나오는 방법인 거고 다 똑같이 해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선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되고 경험을 쌓아야지 한 방을 노리고 단타를 노리고 이런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그건 도박이다. 이건 처음부터 저희가 이야기했던 거고 이 이야기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도박성이 워낙 심하죠. 그래서 가계부채 붕괴되게 생겼는데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옆에서 집 사면 무조건 오릅니다. 부자 되는 법 하고 얘기해 주니까 그 말에 혹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부자 되는 법을 알면 본인이 부자 되지 당신한테 알려주겠어요? 헐값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도 뭐예요? 부자 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줄여라. 공부해서 지식 쌓고 그 다음에 무리하게 투기하지 말고 상황 봐라.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저희도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은연중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거다. 그런데 그거 안 듣고 있었죠. 안 듣고 있으면서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 공부해라 하는 잔소리 듣기 싫어서 공부 안 하면 무슨 꼴 나죠? 똑같은 거예요. 빨아주는 얘기만 듣고 싶지. 심지어 신고가 찍었대요. 아리팍 17억 더 올랐다. 아리팍 무슨 단지인지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다. 한 조합장님께서 다 같이 모여 담합하고 기사로 사기치고 해서 집값 올린대죠. 아직도 저런 데서는 저짓거리 하고 있다. 그런다고 통하냐? 건설사로 가볼까요? 건설사들도 각자 도생입니다. 지금 재료비 올라간다고 하죠. 재료비 계속 올라가니까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여론을 만들고 있죠. 사실은 얼마 안 올라갈 때는 분양가 원가 공개 안 하고 엄청나게 올려서 엄청난 차익을 올렸기 때문에 원가 공개 원가 까라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계속 올라가야 될 것처럼 명분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자금 조달 비용 늘어나죠. 왜? 금리 부담. 부동산 PF 지금 문제 생긴다고 그랬죠. 금리 인상하니까 자금 조달 비용 늘어나죠. 그러니까 당연히 분양가가 올라가야 될 것처럼 여론 만들고요. 집값 올리는 정부죠. 그러니까 분양가 올리도록 아예 정책을 내버리죠. 왜 4%나 올라가요? 원자재 반영해도 2%밖에 안 올라간다는데 1.2% 막 2% 이렇게 올라간다는데 재료비 비중 30%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집값 올려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저렇게 여론 만들고 있죠. 사실은 그 전에 올라가지 않았을 때 택시면 원가 까라는 건데 원가는 안 까죠. 절대 정부에서 까줄 생각이 없죠. 집값 떨어지는 거 방어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올려야 될 것처럼 하면서 일부에서는 할인 분양하고 있습니다. 또 뭐 하고 있어요? 샤넬백 드리고 벤츠 드려요. 캐스퍼 잡아라. 뭐 이런 것도 주죠. 의류 건조기, 무선 청소기, 루이비통. 올려야 된다는 말이 무색하죠? 저래도 남아요. 저래도 엄청 남겨먹어. 그런 거 다 해줘도. 미분양 가지고 있으면 손해가 커지니까. 이 미분양 더 늘어나기 전에 빨리 털어내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다. 한쪽에서는 분양가 올라요. 한쪽에서는 분양가 깎아줄게. 건설사들도 각자 도생하고 있다. 각자 도생이란 뭐예요? 각자 도생이죠. 각자가 살아나길 꾀한다. 그러니까요, 올라갈 때는 우후죽순처럼 뭐 했어요? 담합하고 그 다음에 뭐 가두리로 몰아붙이고 계속 올라가야 될 것처럼 막 엘리베이터 붙이고 뭐 이짓거리 했죠? 근데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자, 친구랑 길을 가다가 곰을 만났어요. 친구랑 길을 갈 때 같이 여행할 때 정말 좋죠, 둘이. 그래서 막 신나고 막 이러다가 곰을 만났어요. 곰보다 빨리 뛸 필요 없죠. 옆에 친구보다만 빨리 뛰면 되죠. 그게 각자 도생이에요. 다음 사람 죽든 말든 막 올리자고 담합했다가 빠져나갈 때는 앞에선 담합해놓고 뒤에는 자기만 금매 팔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부동산 가두리로 몰아붙여서 다른 매물 못 내놓게 하고 내가 저기 수수료 좀 더 얹어줄 테니까 내 거 금매로 나와 있는 거 있다고 사러 오는 사람들한테 몰래 이야기해서 팔아주세요. 이러고 있는 게 각자 도생이에요. 지금 그게 되고 있다. 결론 뭐예요? 집주인도 각자 도생, 건설사도 각자 도생. 이 각자 도생할 때 정신 못 차리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다 잃고 폭망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